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수풍사 강의를 너무 안 해가지고 수풍사 1차 기출해서 133페이지 수풍사 1차 25년 수산물 유통론을 하겠습니다. 1621회입니다. 간단하게 하면서 지금 수풍사 강의는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기 때문에 지금 수산지 공무원 쪽이나 또는 경매사 쪽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풍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의가 좀 처질 겁니다. 어차도 다른 시험들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가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강의 올린 걸 찾아서 들으시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수산물 유통론은 133페이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산일반에도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산일반이 수산물 유통론, 수산물 수하고 전원 품질관리, 그리고 수산일반 이 세 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산일반입니다. 그래서 수산일반이 굉장히 강의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수산지 공무원도 이 강의 한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수산지 공무원의 수산경영, 수산일반까지도 커버가 된다. 시간 있을 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기술 해설서 올해 판입니다. 2020년 판입니다. 오타를 잡으려고 많이 했고 작년 판하고도 지금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신경을 써서 또 했는데 그래도 미비점이 있는 것은 카페 올려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1차 기출은 1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보완이 되겠습니다. 물 좀 붓고 하겠습니다. (1번) 수산물 유통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수산 일반도 점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게 지금 나오고 아무 공산품하고 비교해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품질 관리가 쉽다 했는데 어렵습니다. 국역화 포준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통 경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식으로 4단계, 6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고 특징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산물의 직접적 유통과 유통, 그러니까 다이렉트, 그러니까 직거래, O2O, B2C 뭐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간접적 유통이라는 것은 그 중간에 도매상, 산지 위판장 이런 조직이 기획된 것을 간접 유통이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수산업 협동조합 등 전문 중매인이 중간 도매상에 들어가는 것은 간접 유통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번 말고는 2, 3, 4는 다 직접 유통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에서 물적 유통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 물적과 상적은 수산 일반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싶은 얘기는 수산 일반을 하는데 단순하게 몇 가지만 해가지고는 시험이 되게 힘듭니다. 솔직히 저는 공직을 지금 2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유통론을 다 하자니 범위가 이것만 해도 범위가 많은데 또 수하고 품질 관리하기도 범위가 많은데 수산 일반도 범위가 많은데 어떻게 수산 일반하고 수산 경영을 할 것인가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좀 다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산물 유통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산지 공무원 하시는 분도 이거 들어가지고 카페에 정수수산 품질관리사의 카페에 쭉 올려놨거든요. 강의 자체를 책임하게끔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물적 유통. 물적 유통은 물건 수산물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의 수산물 자체에 움직이는 걸 물적 유통이라고 하고 농산물 자체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상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잖아요. 금융이잖아요. 금융, 그죠? 그러니까 이 금융의 활동이고 나머지는 물건 자체니까 물적 유통입니다. 이게 이제 수산 일반에서도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제가 진도에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서두에 말씀대로 수산 일반을 하신 분들이나 수품사든 감을 익히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어차도 이 시험이 원래 3월 21일 날 시험이 연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이제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수험생 입장에서 힘이 쭉 빠집니다. 이럴 때 강의한 거 계속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생산자가 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의액한 후 차입자에게 의액물의 판매권을 양도하는 유통경로는 먼저 전도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또는 고기를 잡으러 출항을 하죠. 1항차. 그러니까 그 출항을 하는 1항차에 대해서 객주라든지 또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또는 그 필요한 그 자본가가 돈을 먼저 줍니다. 전도금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조선 때부터 객주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은 의액을 잡고 나서 직거래라든지 직가름제라죠. 그러니까 임금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하고 나면 그 돈 분배를 하겠죠. 분배를 하는 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그 1항차에 전도금을 받았으면은 객주한테 의액, 그러니까 양육장에 내리자마자 그 의액물, 대상 의액물은 그 객주한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객주, 소비자가 되어 있고요. 4분의 1번은 산지위판장은 간접적이죠. 그러니까 산지위판장의 생산자가 일단 출하를 합니다. 다 그거 팔아주라고, 판매해주라고. 그럼 산지위판장은 산지 경매사가 있죠. 그 경매사가 경매를 해가지고 일단 다음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상한테 넘기는 거죠. 뭐 그런 사항이 그 개통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번에 3번은 생산자가 있는데 수집상, 수산물 유통, 유통인이죠. 유통은 수집해서 판매하는데 이 수집상은 일단 수집해가지고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든지 또는 수집해가지고 다른 거래처에 넘기겠죠.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수협 중간 도매상 역시 농수산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에 따라서 생산자가 수협에 출하를 하면은 그 수협 같은 데서는 중도매인 등한테 또 경매를 붙여 가지고 물건을 중개 도매를 하죠. 그럼 중간 도매상이 받고 중간 도매상은 다음 도매상한테 넘기든지 소매상한테 넘기든지 해서 결국은 소비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어보니까 추로 자금을 차입했다는 전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객주라는 개념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전도금 제도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수산물 품질관리사나 경매사 강의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강의했어요. 그렇지만 수산지 공무원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범위도 좀 많고, 우리나라 국기도 그려놨고요. 박재동 그 교수님이 한 초상화도 그려놨습니다. 이 초상화 지금 다음 주 안에 그 액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초상화가 제가 봐도 현재 가치로도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초상화를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찍잖아요. 초상화가 보이스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박재동 그 작가님이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있었다 하고, 그 다음 5번입니다. 수산물 산지 시장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지다, 농지다, 산지다,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수산물 같으면은 어촌의 의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산물 같으면은 우리 전체적 국가에서 육지에 다 농산물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게 그 동네 뭐 제가 이제 태어난 거는 지리산 산청에 태어났지만 지금 집은 함안이잖아요. 지금 집은 서울이고요. 근데 함안에 보면 함안 대산 수박이 유명합니다. 수박 같은 거 파는데 그게 산지라 그러죠. 시장의 기능. 그래서 산지 근방에 이동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1차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산물이니까 옳지 않은 것은 양육 진열의 기능, 거래 행성의 기능, 대금 결제의 기능, 이게 다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 행성돼 가지고 거래가
소비자가 샀으면 소비자가 가져갈 것이고, 중간 도매상, 아까 수집상 있잖아요. 수집상이 샀으면 수집해가지고 어디 도매시장 출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 루트가 나오겠죠. 1차 시장은 뭐냐 이겁니다. 산지. 그런데 이제 이 수산물을 볼 때, 그 유통론을 볼 때 산지와 그 양식장이나 그 바닷가에 의액하는 장소를 구분합니다. 현장이죠. 그 다음에 1차 시장, 양육하는 곳,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이니까 소비하는데 소비 도매상.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그 가락동, 농수산물 가락동 도매시장이 있죠. 또 그러니까 수산물 같으면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이게 소매상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기 전에 또 식당 같은 데서도 물건을 사서 수족관에 보관해 가지고 가공을 해죠. 조리해 가지고 판매하죠.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상적인 그 유통 단계를 용어를 좀 생각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수산물 유통론 쪽에서는 실수 안 하고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꼭 틀리라고 낸 문제 말고는 다 맞춰야 됩니다. 경매사라든지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그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거 강의할 때 제가 버릴 건 버리라 그랬는데, 수산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분석해도 답이 없다. 그는 버려야겠죠. 그리고 그러지 지금까지는 진짜 깊이 들어갈 때는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맞춘다. 그리고 시간 있을 때 그런 시간을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점수가 나온다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수산지 공무원까지 이렇게 재능 기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경매사나 수산물 품질관리사 또 강의할 때하고는 다 상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하고, 오타를 떠나가지고 문제 하나 잘못돼 버리면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보완할 테니까 바로바로 적게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다음 카페에 바로 그냥 질문해 주시고, 또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은 전화하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고, 답변을 미흡하면은 제가 찾아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이 수산지 공무원 대표하는 거는 민감합니다. 서로 좀 유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요번 주나 좀 지나고 나면 적응이 되잖아요. 수산지 공무원은 수산 일반도 강의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말을 빨리 해버리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제가 발음이 안 좋잖아요. 말을 천천히 하자니 양이 너무 많고 진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저 같으면은 재능 기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솔직하게 서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은 유튜브 구독도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주시고, 혼자 말고 친구들한테도 해주십시오. 저도 제 강의는 무료잖아요, 그죠? 무료 강의고, 좀 이렇게 많이 체력적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힘이 든 시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힘을 내 가지고 다음을 좀 보고, 그리고 오늘도 뭐 여기 노량진 와가지고 그 수험서가 자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당스럽다는 겁니다. 연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산지 공무원은 6월 13일, 그리고 나서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7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이 진행이 돼야 그 날짜가 오는데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지금 정해져 있는 시험들도 지금 당스럽게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뭐 시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계획이 지금 안 됩니다. 저도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좀 아픈 상황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서로 위인해 가지고 서로 의지를 해 가지고 좀 강의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너무 수산물 품질관리사 하시는 분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수산물 개통 출하의 목적입니다. 자, 개통이나 비개통이라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과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서 개통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 조직에서 개입하는 것을 개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국가가 거의 뭐 개입하려고 또는 개입을 못하고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유사 도매시장이라 이런 것을 비개통이라 하고, 또는 직거래 한다든지 전자거래 하는 것을 또 물론 국가도 개입을 하죠. 하지만 그걸 비개통이라고 교수들이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는 개통 출하의 목적은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이게 개통 출하고요. 또 그 수산물유통법에는 산지 위판장이 개통 출하입니다. 나머지 놓고 있는 거는 유사 도매시장이라든지 전자직거래라든지 전자거래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 범위를 보는 건 하루 살아있죠. 하루 자체는 비교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중에서도 꽃게, 갑각류 중에서 꽃게, 서해에서 많이 나는 꽃게가 있잖아요. 꽃게는 지금 개통 출하가 거의 한 60% 이상이 통계적으로 논답니다. 왜? 그 이 꽃게는 밖에 육지에 놓더라도 일정하게 산소 공급도 줄어들면서도 오래 견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매를 해서라도 넘기고 하는 시간이 된답니다. 신선도 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꽃게 같은 거는 개통 출하 쪽으로 많이 가 있고, 다만 하루, 살아있는 하루는 비개통, 직거래로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야만이 신선도 유지하고 살아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그 하루 같은 것도 어떻게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개통 출하 시스템으로 유도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안전하니까, 이 살아있다 해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못하고 그럴 때는 맹세만 봐가지고는 그 수산물이 바로 소비자한테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횟집을 가더라도 살아있다가 바로 수족관에서 잡아가지고 가공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해를 뜨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진짜 제품으로서 안전한가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미비하잖아요. 그런 것도 국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품질관리사 되신 분들도 그런데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방향을 많이 잡고 직업 창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답은 개통 출하는 수협 입판장, 도매시장 이런 겁니다. 자, 객주, 그 유사 도매시장, 인터넷 전자 같은 거는 비개통으로 교수들은 분류합니다. 문제가 간단하면서도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주체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도매물류센터,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수산물이지만 수산물 유통법이라는 개념보다도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유통주체라는 것은 일단 개설자가 있습니다.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입니다. 그 밑에 혈액을 순환하는 유통주체를 보는 게 교수들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등등등을 다 유통주체로 봅니다. 유통주체. 결국 유통주체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주체. 그 다음에 도매물류센터는 객체가 되겠죠. 시설. 그러니까 주체냐 객체냐, 이런 개념도 보시고, 이거는 시설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도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은 객체는 왜냐하면 시장 도매나 도매시장 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죠. 대지가 2만 평 이상, 그리고 나서 건물이 10,000평 이상, 그리고 나서 필수 시설과 편의 시설도 또 있어야 되죠.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뭡니까? 일정한 건물 시설이니까 도매물류센터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객체, 이런 주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있잖아요. 자연과학 말고 사회과학 문제는 그 용어 자체에서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내가 모르더라도 용어를 꼼꼼히 질문을 읽고
고민을 하시면은 거의 80% 이상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그 경험, 다양한 경험 때문에 충분한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법이 나오는 거지 법 안에 상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입니다. 그 상식은 경험입니다. 실제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간에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법은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지금 잘 보시면은 다 상식에 부합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합법적인 국가입니다.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온 상식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만 꼼꼼히 정리하면은 거의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들고 싶고요. 그 다음 8번 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민. 자, 이것도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입니다. 중도민. 그러면은 그냥 그 수산물 유통법에는 산지 중도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보관, 포장 기능, 금융 기능, 그리고 가공 기능 다 합니다. 중도민은 그 개설자가 지정하죠. 그렇죠? 개설자가 지정하는데 상장된 그 맞죠? 중도민 상장된 것을 중도민은 헷갈립니다. 모니까 고르네 하여튼. 예, 중도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집과 출하는 산지 유통인입니다. 유통인은 그 농수산물 유통법의 27조인가 따라서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예의가 중요하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경매사 할 때. 수집 출하는 그 산지 유통인입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수산물 유통 경로 중 산지 직판장, 직거래입니다. 산지에서 어촌계들이 농업이라든지 또 수협에서 모아서 바로 중간 상인 없이 판매하는 것이 직판장입니다. 그리고 직판장이 뭡니까? 중간 상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트가 다운되겠죠. 신선하겠죠. 뭐 이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생산한 곳의 책임자들이 책임단체가 팔기 때문에 그 소비자는 안전하게 신뢰성이 있겠죠. 나중에 부패가 된다든지 하면은 직판장이 전화하면 바로 또 신선한 걸 교환이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직판장입니다. 옳은 것은 중간 유통 비용이 적게 든다. 이게 답입니다. 선도 유지가 되죠. 저렴한 가격 역시 맞고요. 소비자 수송 보관을 소비자가 수송 보관할 때도 있겠지만 직판장에서 바로 그 거래를 해가지고 주소 찍어주면은 모아서 또 배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송 보관의 문제는 다양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O2O가 있습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인데 그 소비자가 그 산지 직판장에 전화를 합니다. 그죠? 온라인 하죠. 전화해가지고 예 그게 있는 그 넙치가 굉장히 그 싱싱하게 맛있게 보이는데 넙치 몇 킬로 몇 마리 정도 얼마입니까? 인터넷 올렸을 거 아닙니까? 뭐 직판장이라고. 근데 지금 그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바로 삽니다. 그리고 사면 문제 어디로 보내줄까요? 그러면 집에 직장 때문에 집에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 어디에 그 거래하는 어떤 매점이 있으면은 그 중간 마지막 소비지 안에 요새는 택배 같은 것도 편의점에서 많이 받잖아요. 그게 보내주세요. 그래. 그럼 그거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제가 퇴근할 때 또로록 가서 케이크 해가지고 집에 가서 요리해 먹죠. 그게 O2O입니다. 예,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 문제를 단순하게 흡수하게 볼지는 몰라도 시험장에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처음에 문제를 볼 때는 넓게 보고 답을 찍을 때는 좁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좁게 문제를 보면은 교수들은 넓게 냈으면은 그 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벗어난 만큼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볼 때는 다양하게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보고 포커스를 맞춰서 어느 쪽으로 갔나가 보고 문제를 찍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O2O까지는 설명을 수송하고 관계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입니다. 선어입니다. 선어는 신선하죠. 아까 전에 그 수산일반에서는 그 냉각해수법 이게 답이었습니다. 모의고사 6회 19분인가 그랬군요. 빙장법, 얼음으로 쓰고 또는 해수나 담수로 담가서 하는 그 냉각 저장법 얼음 대신에 원래 보통 그 연근에 그
배가 나가면은 얼음 만드는 곳도 있죠. 그런 시설도 비용이 많으니까 그것보다도 해수로서는 침대가 마이너스 1도 정도의 냉각 해수법을 써가지고 비용 절감하면서 빙장법에 대안되는 냉각 해수법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선호입니다. 왜? 바다에서 노점에서 죽었지만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생사 해당 작용 사후경직입니다. 그 단계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작용 사후경직까지, 사후경직을 지나면 해경, 근육이 분리버리잖아요. 해경과 자기소와 부패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작용과 사후경직까지가 신선도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신선도 측정하는 방법, 물리적, 관능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세분학적, 이런 그 이론이 들어갈 때가 K값이 어떻고 VBM 값이 어떻고 pH 값이 어떻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신선도 측정입니다. 뭐 세분학적 같은 것도 뭐 우리가 못하겠지만 그런 세분학적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관능적 방법이 있고 물리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선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개념까지 다 떠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통론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수하고 분지 관리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과목이 하나잖아, 그죠? 한 시간, 네 과목을 보는데 하나고. 수산일반도 수산일반 보고 수산 경영을 봅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국사 봅니다. 결국 과목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내가 80, 90이 돼야만이 합격을 하는 거지. 한 개는 100점 놓고 한 개는 30점 놓는다. 떨어진 겁니다. 일단 가라계였으니까. 그러니까 선을 보더라도 수하고 분지관리 이론을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신선하구나 하면서 문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쫙 읽습니다. 선어는 원양 해석이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수산 일반도 되고 수산 유도 되겠지만, 자 바닷가 태평양 같은데 가서 잡았어요. 그 신선하게 올 수 있는 거 뭐 아무리 해수라든지 빙장해가지고 다 녹아버리죠. 그게 뭡니까? 그런 데서는 바로 냉동을 해버립니다. 급속 동결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러, 선어는 냉장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하러, 선어, 냉장. 그 다음에 냉동. 냉동은 그 급속 동결 완만동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냉동을 하는 겁니다.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냉동법, 동결법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원양어선은 동결한다, 냉동한다, 4번이 답이고요. 선어는 그 신선하기니까 유지하니까 개통출하, 산지 위판장이나 도매시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빙수장이나 빙장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고등어, 깔치는 개통출하도 많이 되지만 선어에서 많이 씁니다. 얼음을 갖다 든다든지 냉각 해수법을 쓴다든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냉동산물입니다. 냉동산물은 그 원양어선에 금방 얘기를 놓았죠. 냉동수산물은 유통경로는 복잡할지 단순하면 복잡하다 이런 말보다도 단순하다, 옳지 않은 복잡하다. 냉동수산물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냉동수산물을 그 경매하려고 그러면은 살라 그러면요, 전문 무역회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때까지 무역회사 말고 뭐 무역상사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1621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